예선 탈락한 독일의 복수가 시작됐다.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이 아니라 위르겐 클롭을 잘못 발표한 거 아니냐. 슈틸리케의 시즌2 예약이다. 드디어 벤투 감독 이후 공석이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독일의 위르겐 클린스만이 선임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이며 연봉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하지만 벤투 감독이 받던 연봉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뉴스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축구팬과 축구계 관계자들이 대동단결하여 대한민국 축구 비상을 외치고 있는데요. 난리 났어요. 이번에 난리 났어요. 사실 벤투 감독이 선임됐을 때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어떠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오피셜이 나오기 전에 이미 클린스만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클린스만의 조국인 독일에서조차 난리가 납니다. 벤투 감독도 조국인 포르투갈에서 여론이 안 좋은 편인데 클린스만 감독에 비하면 벤투 감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클린스만 감독은 여론이 안 좋은 걸 넘어서 손절까지 당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래도 독일 레전드 선수에다가 독일 대표팀 감독까지 맡아서 월드컵 3위까지 했는데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거 아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클린스만의 행적을 보시면 비약이 심한 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선 선수 은퇴 후에 미국에서 지내던 감독 경력은커녕 코치 경력조차 없던 클린스만이 선수 시절 위상으로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독일에서 열린 2006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하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당시 수석 코치였던 요아힘 레브가 훈련이나 전술적인 부분을 다 했다고 해요. 클린스만은 대표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요아힘 레브 수석 코치를 비롯한 코칭 스텝에게 맡겨놓고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고를 받는 이른바 재택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감독으로서 월드컵 3위라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독일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됩니다. 근데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경질을 당하는데 아시겠지만 진짜 1년도 안 돼서 경질 당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는 토트넘 감독에서 경질되었던 누누 감독이 떠오르는데 당시 뮌헨 소속 선수였던 필립 라메의 말에 의하면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 훈련만 했으며 전술적인 지시는 거의 없었고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모여서 어떻게 경기를 하고 싶은지 토론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해요. 그렇게 경질 후 미국에서 지내던 클린스만은 이번에는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미국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도 하는 등 나름대로 준수하다면 준수한 감독직을 수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미국 프로리그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유럽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유럽파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유럽에 진출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선수들에게는 돈 벌려고 다시 돌아왔냐는 식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유럽 축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리그 비하 발언을 하거나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보다 유럽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미국 대표팀 감독 이후에는 이제 독일의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클럽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독일에서 쌓은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강등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감독으로 클린스만을 선임하게 되는데 순위를 반등하기 위해 선수들을 대거 보강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약 1,00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분데스리가 역대 겨울 이적 시장 이적료 지출 1위를 기록했는데 2위가 볼프스부르크가 2015년에 기록한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2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쓰고 이제 순위 반등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연 클린스만 감독이 사퇴를 합니다. 헤르타 베를린을 맡은 지 77일 거의 2개월여 만에 1,000억 원을 쓰고 갑자기 사퇴를 발표한 건데요. 여기에서 더욱 문제는 사퇴 발표를 공식적으로 구단을 통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했습니다. 거의 통보 수준인데요.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이 완전 난리가 납니다. 구단 관계자들이 뉴스를 통해 그의 사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현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무책임한 사임이라면서 맹 비난을 하고요. 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적을 다 살펴본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의 한국계 미국인 축구 기자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의 스카우트로 활동 중이신 한만성 기자님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책임감이나 비전, 계획성도 없는 사람이 대표팀 감독을 맡는 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다. 승산이 없다. 굳이 인연을 맺고 싶은
싶으면 기술 고문 정도가 딱이다. 다음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잘 아는 감독이 필요한 것이라면 차라리 히딩크가 더 낫다. 히딩크도 미국에 대해 매우 잘 안다. 라고 페어 포인트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요. 커뮤니티 반응 또한 매우 뜨거운데요.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패배하여 예선 탈락한 독일의 복수가 시작됐다.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이 아니라 위르겐 클롭을 잘못 발표한 거 아니냐. 슈틸리케의 시즌2 예약이다. 벤투도 처음에 말이 많았다.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 시간을 주고 믿고 기다려보자. 클린스만 학폭 제보 받습니다. 나는 못한 뒤에 욕해야지. 클린스만 화이팅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의견들도 눈에 보이는데요.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클린스만이 헤르타 베를린을 제외하면 거의 7년 동안이나 감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논란이 커지자 대한축구협회는 방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기자회견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여론은 더욱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해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